자, 이번에는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한겨레신문입니다. 천사라 불린 동물구조활동가 어쩌다 비밀 안락사 중심에 서게 됐을까? 이 기사를 다루고 있군요.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진에 등장해 있습니다. 이 안락사 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동물보호단체죠. 케어가 보호하던 동물 일부를 안락사시켰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입양된 유기견 토리 기억하시죠? 이 토리를 보호하던 곳이 바로 케어인데요. 케어는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로 13억 원에 달하는 후원을 받았습니다. 구호 활동의 가장 열성적인 단체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케어의 한 내부 고발자가 4년 동안 구조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켰다. 보호소 공간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케어의 박소연 대표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와의 통화 내용 듣고 오시죠. 그리고 개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 데려온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그냥 안락사 시키자고 데려오는 거라 근데 뭐 막 아프고 이러면 다 저기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고. 동물 안락사,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가능한 건데요. 그런데 당시 질병으로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는 개체는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욱 논란이 거세진 이유는 박 대표가 2011년부터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과거 SNS에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케어 측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지난 11일 SNS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안락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2015년부터 구조 요청이 쇄도했고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든 직원이 안 게 아니었다는데요. 케어 직원들은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법률 대리인은 박 대표를 상습 사기,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케어의 안락사 논란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동물보호단체에서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동물을 안락사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윤수환 변호사, 이 논란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는요. 이른바 동물구호단체, 주로 이제 개가 됩니다.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되는 개를 구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였는데요. 민간단체. 근데 거기서 안락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폭로에 따르면은 꼭 안락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안락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폭로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 단체의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분이 예. 2011년도부터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 이것을 믿고 후원금을 많은 분들이 준 후원을 경우에는,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사기 혐의가 적용될 리가 있고요. 이제 본질적인 것은 이제 동물에 대한 복지 생명권이죠. 예.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넘어서서 이제 안락사 시켰냐가 문제인데 예. 사실은 기증이나 분양이 곤란해서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예.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도지사의 허락을 얻은 뒤에 그다음에 그 수의사가 뭐 인도적 방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고 반드시 기록이 남게 돼 있군요. 예. 그러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동물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동물 예. 스스로 너무 아파하거나 이럴 때도 안락사 시킬 수 예. 있지만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지만 예.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만약에 수사 결과 나오면 예. 우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동물 학대와 관련된 예.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처벌 수위가 정해진 죄예요. 그래서 의외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처벌을 많이. 2년 이하의 징역도 2년 2천만 원 이하의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이 정한 형량 중에 가장 센 거예요. 동물 학대에 해당하고. 함민수 교수님. 예. 사실 이 사안에서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는 이유가 그동안 이 박소연 대표라는 분이요. 동물 구조에 굉장히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민간 단체가 구호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후원을 받게 되고 돈을 갖게 되죠. 자, 이게 뭐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뭔가 단순히 이것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었는데 믿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잘 돌봐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비밀 안락사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이 좀 전에 케어 측에서 그 입장을 밝힌 거 보면은 이제 와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를 지금 할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안락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질병이랄지 도저히 이 아이를 뭐 돌봐도 희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안락사가 필요할 거라는 저는 박두 대표의 주장에도 일견 타당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이 소통과 소통의 부재, 또 일방적인 지시, 또 불통의 문제. 이게 서로 이 직원들과 박 대표가 협의했다거나 아니면 이 박 대표가 그동안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입장을 밝혀서 예전엔 그랬었는데 도저히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논의하고 접근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그렇겠죠. 분노를 느끼지 않았겠죠. 미리미리 소통을 하고 알리고 어떤 절차를 받고 논의 과정을 거쳤다라면 그 절차대로 갔을 겁니다. 그냥. 그렇죠. 뭐 당장 그렇게 얘기하면은 후원금이 지금 액수보다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좀 더 건전하게 이게 뭐 비밀주의에 숲에서 그 뭐 불쌍하다고 구조한 아이들을 안락사를 시키면서도 이제까지 매년 몇십만 원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거. 이 역시 박 대표의 독단적인 운영인 거고 직원들이 내부 고발자가 나오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투명하게 이 조직 자체를 운영하지 않은 거, 특히 국민들이 십시일반 내주는 후원금 갖고 운영하는 단체가 그랬다는 거에 대한 이런 분노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물론 많은 동물 보호 단체는 원래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호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뭐 한 단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고 합니다.